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알선 판매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알선해드린 차는 더뉴 아반떼 AD 1.6 가솔린 모델입니다. 2020년식에 32,000km 탔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스마트 초이스 모델이고, 고객님이 이제 저한테 중고차를 의뢰하셨고, 이 고객님도 이제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여성 운전자 분이셨어요.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고객님의 한 명인 여성 고객님. 어쨌든 좋은 차가 나왔습니다. 이 차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 차는 2020년식이고 32,000km를 타고 완전 무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더뉴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가 넘치는 차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아반떼라고 하면 뭐 아반떼 MD, 아반떼 AD, 더뉴 아반떼 AD 이렇게 돼 있는데, 아반떼 MD하고 아반떼 AD가 이제 약간 연식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식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반떼 AD도 약간 연식이 좀 불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 더뉴 아반떼 AD는 굉장히 좋은 연식의 중고차입니다. 이게 19년 뭐 20년식, 18년 뭐 19년 20년식에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는 디자인이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삼각대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디자인이 막 삼각형 모형으로 많이 각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신차로 많이 안 팔렸어요. 만들기는 했지만 신차로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이 더뉴 아반떼 AD 모델을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신차 출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도 많이 팔렸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된 상태의 가격으로 연식과 키로수 대비 가성비가 매우 높다라고 평가될 수가 있겠죠. 이 차를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면, 사실 신차급에 가까운 연식과 키로수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컨디션은 매우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앞 타이어는 당장 교환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전 차주분이 앞 타이어를 아주 알뜰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앞 타이어는 당장 교환하셔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둘두로 457이 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차의 타이어 가격은 그러니까 짝당 최소 한 18만원에서 한 21만원 그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요거는 당장 교환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외관 같은 거를 봐도 사실은 뭐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델이 스마트 초이스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델도 비슷하게 기획 상품으로 좀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옵션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은 뺀 이런 부분들, 후측방 센서라든지 스마트키, 순정 내비게이션, 하이패스가 들어간 블루링크, 그 다음에 뭐 앞쪽에 열선 시트,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집어넣고 전동 시트라든지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 핸들도 지금 얘는 우레탄이거든요. 이 핸들 같은 거, 여기 가죽 핸들을 집어넣지 않고 우레탄 핸들 같은 거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약간 뺀 그런 기획 상품이다. 요런 모델이 제일 많이 나가죠. 그리고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조금 요 모델이 신차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높은 모델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룸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엔진룸입니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엔진, 미션, 뭐 여러가지 부품들이 있겠죠. 아반떼 MD와 아반떼 AD는 1.6 GDI 엔진이 들어갔고, 지금 이제 더뉴 아반떼 AD와 그 다음에 아반떼 CN7, 신형 아반떼 있죠. CN7부터는 이 스마트 스트림 감마2 엔진이 들어갑니다. MPI 시스템이죠. DPFI 방식. DPFI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디젤 차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매연 저감 장치, DPF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듀얼 인젝션 방식입니다. 듀얼 포트 인젝션 방식이라고 해서 DPFI 방식이죠. 처음에 듀얼 포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MPI 시스템과 GDI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는, 지금의 2.0 중형차에 들어가 있는 그 세타 3 엔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방식인데, 자, 그런데 이 엔진은 그냥 MPI 시스템이에요. MPI인데 MPI 인젝션이
기통당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가 들어가는 거죠. 4기통이니까 원래는 기통당 하나니까 인젝션이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젝션이 8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차가 나왔을 때 개선이 됐던 건 기존에 있었던 차체보다 조금 더 많은 초고장력 강판이 사용이 됐다라는 게 현대 측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 박는 게 아니거든요. 패널과 패널 사이를 접착제로 붙이는데 자동차는 구조용 접착제라고 해서 나름대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스폰용 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용 접합제의 비율을 더 많이 썼다, 기존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굳으면서 훨씬 더 많은 강도를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고객님께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실링 있잖아요. 이 실링도 예전에 독일차나 미국차처럼 이 실링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조금 더 거칠게 쌓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칠고 두껍게 쌓여져 있는 이 실링이 사실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굳으면서 나름대로의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체 강도를 좋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부분은 뭐 이런 엔진이나 엔진 마운트 쪽에 브라켓이 알루미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 텐션 벨트 베어링 있죠? 이 겉벨트를 조절하고 있는 텐션 베어링 벨트가 이게 개선이 됐는데 이게 기역자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지렛대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잔진동 같은 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IVT 미션이죠. 일명 CVT 미션, 무단 변속기, 8단 적용이 된 IVT, CVT 미션에 적용이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엔진을 좀 설명드리자면, 예전에 그 며칠 전에도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준준형 차를 사고 싶으신데 기존에 그 GDI 엔진들에서 뭔가 엔진의 노킹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렵다, MPI 시스템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합리적으로 이 더뉴 아반떼 AD로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더뉴 아반떼, 그 다음에 뭐 올류 K3, 베뉴, 아반떼 CN7이 부터 적용이 되어 있는 이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 있죠? 이 감마 엔진, MPI 시스템이 들어간 이 감마 엔진이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엔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GDI 시스템에서 다시 듀얼 인젝션 방식으로 MPI로 바뀌었기 때문에 GDI 시스템에서 생길 수 있는 엔진의 노킹, 스커핑 현상이라든지 엔진의 슬랩 현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엔진 이슈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지금 이 엔진에도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썩 내구성이 아주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엔진이에요. 지금 베뉴라든지 아니면 아반떼 K3에서도 엔진을 교환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젝션이 2개가 들어가잖아요. 자, MPI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흡기 매니폴드 쪽으로 인젝션이 장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에 직접 박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방식이 GDI처럼 다이렉트로 꼽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흡기와 같이 연료가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비도 좋아야 되고 환경법을 대응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희방연소 비슷하게, 그리고 후적 분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인젝터가 있잖아요.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노킹이 바로 발생을 해요. 왜냐면 점화시기하고 분사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바로 노킹이 들어가거든요. 엔진에서 노킹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디젤차는 어느 정도의 노크를 허용하기 때문에 디젤의 특유의 그 소리가 나는 거지만, 가솔린이나 LPG처럼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노킹이 정말 위험해요. 노킹이 난다는 이야기는 피스톤이 실린더를 자꾸 때린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피스톤 스커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디젤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현재 많은 차는 아닌데 일부 차종에서 3년 정도 오일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2-3년 정도 탔을 때 노킹 소리가 바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오르막 같은 걸 올라갈 때 이 엔진이 적용된 차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엔진을 교환을 받으셨던 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이 된 이 감마 엔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GDI 엔진에서 발생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내구성이 썩 좋지는 않을 수 있다. GDI 엔진을 정말 혐오하고 그 대안으로 MPI 엔진에 대한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엔진을 교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 특징적인 거는 이제 환경법을 대응해야 되니까 EGR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EGR은 거의 뭐 디젤 차에만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법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EGR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다시 한번 배기가스 재순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뒤쪽에 EGR 쿨러가 장착이 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어떤 자동차의 어떤 차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성들은 굉장히 좀 좋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CVT 타입인데 무단 변속기, 현대에서는 이걸 IVT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8단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8단에 대응을 하는 무단 변속기다. 8단 기어비에 대응을 하는 무단 변속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변속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급 컨디션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이 엔진과 미션, 특히나 DPFI가 적용이 된 엔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선을 해드렸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교환하고 요렇게 하면 좀 바로 출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간혹 바람이 많이 부는 때 영상을 찍으면 바람 소리가 들어가 가지고 영상을 보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윈드실드 얘를 했거든요. 근데도 바람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핀 마이크 윈드실드를 2개를 껴놨어요. 지금 현재.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핀 마이크에서 바람 소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제 영상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때문에 좀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